네, 반갑습니다.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올 여름이 기존의 비시즌과 다른 점은 새로운 CBA 룰로 인해서 우리가 보유한 자유계약 선수들과 미리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FA 시장이 좀 더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반대로 보자면 NBA 파이널이 끝나고 드래프트 하기 전까지 NBA는 진짜 별 소식이 없거든요. 드래프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면. 그런데 이번에 바뀐 룰로 인해서 자유계약 선수들, 특히 집도끼를 잡는 팀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말릭 몽크가 그 주인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릭 몽크가 세크라멘토를 떠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크라멘토가 얼리버드 권한을 최대한 준다고 해도 4년 78밀이 최고였는데, 말릭 몽크가 놀랍게도 이 금액에 사인을 했습니다. 자, 말릭 몽크 킹스와 4년 78밀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비 막스 셀러리 전문가인데, 얼리버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말릭 몽크에게 세크라멘토가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4년 78밀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4년에 85밀, 90밀, 또 100밀까지도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5밀이라고 하더라도 총 1,700만 달러, 200억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세크라멘토가 FA들이 선호하는 그런 도시도 아니고,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주도긴 합니다만 규모도 굉장히 적고, 날씨도 샌디에이고나 아니면 LA보다 훨씬 더 춥고 바람도 많이 불어요. 그래서 외부 선수들이 딱히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지 않습니다. 소도시고 다운타운도 상당히 적어요. 자, 낙농업이 굉장히 발전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NBA 선수에게 무슨 메리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100% 떠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4년 78밀. 세크라멘토 팬들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를 만한 그런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마지막 해는 플레이 옵션인데, 이 계약이 매년 높아지잖아요. 17.4밀, 18.8밀, 20.2밀이지만 캡 비율을 따졌을 때는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캡은 늘어나잖아요. NBA 인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상승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캡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하면 연봉만 올라갈 뿐이지 캡 퍼센테이지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첫 해가 12.3%고 마지막 해에 플레이 옵션을 쓴다고 하더라도 12.3%였던 게 11.5%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팀 친화적인 계약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세크라멘토 팬들이 과거에 밀레니엄 킹스 때 바비 잭슨을 좀 떠올리게 하는 거죠. 바비 잭슨은 물론 말릭 몽크만큼의 엄청난 운동 능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도 주전들의 뒤를 바치는 아주 훌륭한 식스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말릭 몽크 역시도 바비 잭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세크라멘토 역대 최고의 벤치 멤버이자 식스맨으로 활약을 4년 더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말릭 몽크가 여러분 1998년생인 거 아시죠? 약간 좀 얼굴이 조금 나이가 좀 들어 보이긴 합니다. 약간 중후한 맛이 있죠. 잘생겼어요. 그런데 앳된 맛은 없잖아. 테이텀이랑 동갑입니다. 그래서 NBA에서 458경기를 뛰었는데 출석률이 대단히 좋아요. 2020-21 시즌 정도 제외하면 그래도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최근 3년을 놓고 보시면은 딱 21경기 빠졌어요. 평균 7게임밖에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내 관리를 잘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의 이력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샬럿 호네츠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선수는 2017년 1라운드 11순위입니다. 로터리 픽이에요. 로터리 픽인데 보시면 6.7득점, 8.9득점, 10.3, 11.7 더디지만 그래도 찬찬히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루키 스케일 계약 끝나자마자 샬럿이 얘 안 잡을 거예요 해서 말릭 몽크는 결국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보통 저 정도 활약하면 그래도 긁어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막 루키 스케일이 끝났고 1라운드에서 11순위로 지명이 됐고, ชั่중간에 샬럿에서 마약하다 걸리기도 했지만 마약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고 마이클 조던한테 뒤통수 맞기도 했지만 그래도 매 시즌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샬럿 호네츠는 1라운드 11순위로 뽑은 유망주를, 그것도 4년차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세운 선수를 밀어없이 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LA 레이커스로 가게 됩니다. 미니멈에 4년차를 맞이한 로터리 픽이 원 소속팀과 계약을 맺지 못하고 미니멈으로 레이커스로 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빵 터트리죠. 잠재력을. 그래서 76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28.1분을 뜁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커스가 늘 3점이 구린 팀이었는데 3점 2.3개를 39.1% 확률로 때려 박아요.
그리고 하이플라이어죠. 덩크를 찍고 그 다음에 벤치에서 출전하면 분위기 메이커, 주전으로 뛰면 볼륨, 13.8득점, 3.4 리바운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47.3%의 야투는 지금도 커리어 하이예요. 자, 이러자 다른 팀들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 2022년 돼봤자 말링 몽크의 나이가 23, 24이었어요. 자, 그러자 세크라멘토가 바로 추파를 던집니다. 2년 19밀 1,900만 달러.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싼 금액인데 보시면 2022-23 시즌 그 다음에 지난 시즌까지 149게임을 세크라멘토 소속으로 뛰면서 주전으로 한 게임도 뛰지 않았어요. 전부 다 벤치에서 출전을 했는데 13.5득점 그리고 15.4득점. 그 다음에 올 시즌은 플레이메이킹이 더 발전했어요. 26분 뛰면서 15.4득점에 어시스트 5.1개. 득점과 어시스트 전부 다 커리어 하이. 3점 성공 개수 커리어 하이. 출전 시간 커리어 세컨 베스트.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의 식스맨상은 나즈리드가 아니라 말링 몽크가 받았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돈치치에게 깔리면서 부상을 입긴 했었는데 물론 나즈리드도 좋은 선수입니다. 리드가 수상할 자격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링 몽크가 가장 식스맨 상에 들어맞는 선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식스맨이지만 클러치 막판에는 때로는 팍스를 대신해서 때로는 사보니스를 대신해서 원투펀치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26분 동안 뛰었고 72경기 가운데 주전으로 한 게임도 뛰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균 15득점과 5어시스트라는 약간 상징성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말링 몽크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몽크가 저는 강탈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만큼 말링 몽크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지난 시즌 식스맨상 투표 5위, 이번 시즌 2위였고 심지어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MIP 기량발전상 득표 부문에서도 11위였어요. 네, 그만큼 실력은 검증을 끝낸 선수고 아직까지도 98년생이면 젊어요.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4년에 72밀이면 너무너무 해자기약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크라멘토의 셀러리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2024-25 시즌이 됐고요. 자, 디에런 팍스, 도만타스 사보니스 그리고 말링 몽크까지 이 세 명에서 거의 100밀에 가까운 금액을 받습니다. 자, 문제가 있다면 케빈 허더와 해리슨 반즈인데 저는 2023년 여름에 세크라멘토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봤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리슨 반즈는 너무나 유순하고 또 착한 선수고 세크라멘토 리더십 그룹에 있지만 실력은 지금 퇴보하고 있어요. 92년생인데 마치 한 85년생 선수처럼 뜁니다. 그런데 이 선수에게 덜컥 연평균 18밀짜리를 때려버려요. 그러면서 세크라멘토의 샐러리가 터져나갑니다. 케빈 허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크라멘토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 선수지만 수비에 대한 약점 그리고 장점이 3점도 잘 넣지를 못해요. 이 두 명이 지금 34밀을 먹다 보니까 전력 보강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링 몽크를 잡은 건 기적에 가까운데 세크라멘토가 샐러리의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해리슨 반즈, 케빈 허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처분을 해서 팀이 필요한 그런 자원들을 데려올 수 있다면 세크라멘토는 지난 시즌 실패했던 플레이오프 진출을 또 한번 그 성공을 맛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세크라멘토는 팍스, 사보니스 그리고 말링 몽크, 키건 머레이 이 4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트레이 라이스도 다음 시즌까지는 계약이 돼 있고 또 벤치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다비언 미첼 그리고 크리스 두아르테 이런 젊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즈와 허더를 어떤 식으로 처분할 수 있느냐 엔드면 좋고 둘을 함께 처분할 수 있으면 좋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낮죠. 단독으로 아마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엔드면 좋겠지만 5할이라도 해야 된다. 사보니스와 팍스, 몽크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제4, 제5의 선수가 필요하다. 키건 머레이도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지금의 또 발전 속도보다 더 빠르게 악셀을 밟는다면 세크라멘토가 지지난 시즌에 달성했던 서부 컨퍼런스 3위의 명예를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말링 몽크의 연봉을 한번 살펴보면 샬럿 호네츠와 루키 스케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거의 연평균 한 4밀 정도를 받았죠. 그런데 샬럿 호네츠가 4년을 보낸 자기가 뽑은 유망주에게 그냥 퇴짜를 놔버립니다. 나가.
그래서 졸지에 시장에 나가게 됐는데 레이커스와 베테랑 미니멈을 받고 1.8밀도 안 되는 금액에 레이커스와 연봉 계약을 맺는데 여기서 몸값을 늘렸고 그래서 세크라멘토와 2년 19밀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까지도 굉장히 해자였죠. 그런데 이번에 세크라멘토와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다라는 일부 킹스 팬들의 우려와 달리 얼리버드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크라멘토가 줄 수 있는 최대 금액 4년 78밀을 받아들이면서 또 돈방석에도 앉았고 또 세크라멘토 팬들에게도 가장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벤치 멤버로 남게 됐습니다. 자, 새로운 CBA 룰 때문에 집토끼를 빠르게 잡을 수 있는 NBA의 룰이 생겼어요. 그 덕분에 파이널이 끝나자마자 또 이런 계약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이런 소식들을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